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인내심이 없는 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인데 토트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논란의 공격수 히샬리송 때문입니다. 현재 인내가 바닥이 난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히샬리송은 6천만 파운드, 한국 돈 1,40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올 시즌 에버튼에서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히샬리송에 대한 기대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히샬리송은 EPL 한 골에 그치고 있고 모든 대회를 합쳐도 3골에 불과합니다. 골과 경기력보다는 논란이 더욱 큰 이슈를 받은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문신을 비롯해 오프사이드 논란과 옐로 카드 논란 등을 겪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항명하는 모습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토트넘은 결국 히샬리송 방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탑메르카토는 히샬리송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3골에 그치고 있어 토트넘이 히샬리송 매각을 결정했으며 히샬리송이 오는 여름 토트넘과 이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데안 쿨루셉스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히샬리송에게는 기회가 없었으며 히샬리송은 지난 여름부터 토트넘에서보다 브라질 대표팀에서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 수뇌부도 큰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체에 따르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도 히샬리송 이적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자가 이적을 동의한 확인 사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 이적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구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는 출전 시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히샬리송을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토도 피차에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 영입을 노린다며 인터밀란과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에버턴을 떠나 이적료 5천만 파운드, 한국 돈 780억 원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이적료로 토트넘은 히샬리송에게 2027년까지 계약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해리 케인,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이루고 있는 기존 공격진을 뚫을 틈이 없었고 히샬리송은 주로 컵 대회에 출전하는 백업 공격수를 맡았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4경기 출전했고 이 가운데 교체 출전이 13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4경기에서 히샬리송이 기록한 골은 단 한 골인데 그마저 23번째 경기에서 나온 뒤늦은 득점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줄어든 출전 시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AC밀란과 경기가 끝나고 브라질 TNT 스포츠를 통해 나에 대한 대우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오늘도 내가 선발로 뛰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감독이었던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은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했고 경기에 나설 자격이 된다면 기회를 줄 것이라며 히샬리송이 실수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에서와 달리 브라질 국가대표에서 히샬리송의 입지는 견고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네이마르와 함께 브라질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때마침 레알 마드리드는 카림 벤제마가 나이가 많아 미래를 위한 대체 선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함께 브라질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있어 적응 기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히샬리송은 비유럽 선수이지만 레알 마드리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지난해 스페인 시민권을 받아 비유럽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을 노리는 구단은 레알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밀란도 그를 노리고 있는데 인터밀란은 로멜루 루카쿠가 첼시로 떠날 것을 대비해 히샬리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토트넘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선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브리안 힐입니다. 브리안 힐은 스페인 출신의 유망한 자원입니다. 왼발잡이 윙어로 간결하고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이 장점이고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며 스페인 출신답게 좋은 발밑과 패싱력, 그리고 플레이 메이킹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세비야 유스에서 성장한 후 성인 무대에 데뷔했고 2018-2019 시즌 1군 무대를 경험했지만 아직 주전으로 나서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돼 임대를 떠났습니다. 레가네스와 에이바르를 거치며 경험치를 쌓았고 2020-2021 시즌 리그에서만 28경기 4골 3어시스트를 올리며 수준급 윙어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으로 향했는데 에릭 라멜라를 세비야로 보낸 토트넘은 대안으로 힐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의 경쟁은 어려웠습니다.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에는 손흥민이 버티고 있었으며 오른쪽에선 루카스 모우라에게 밀렸습니다. 결국 로테이션을 전전한 힐은 2021-2022 시즌 이적 첫해 컵 대회 포함 20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으며 출전 시간은 도합 600분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결국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1-2022 시즌 후반기 발렌시아로 임대를 떠났고 여기서 주전으로 도약해 컵 대회 포함 17경기에 나서며 기량을 회복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전술상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경쟁은 힘들었습니다. 왼쪽은 여전히 손흥민이 버티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겨울 이적 시장을 틈타 다시 한번 임대를 추진했고 친정팀 세비야로 돌아왔습니다. 스페인 무대에선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컵 대회 포함 19경기에 나서며 2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시즌 종료 후 힐은 토트넘으로 돌아갑니다. 세비야가 완전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페인 매체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세비야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며 동시에 토트넘에서의 미래에 대해선 불확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세비야 잔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토트넘에 신뢰되는 행동이고 내 미래는 아직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 선수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게 바이아웃 삭제 요청을 거부했고 사실상 이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의 풋볼 이탈리아는 김민재가 메뉴의 관심 속에 나폴리가 요구한 바이아웃 삭제 요청을 거부했고 김민재가 바이아웃을 제거하려는 나폴리의 시도에 저항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김민재가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1,800만 유로, 한국 돈 262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나폴리로 왔고 2년 추가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외국 클럽에게만 유효한 6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김민재가 이탈리아에서 빠르게 적응해 세리에 A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임을 입증했고 올 시즌 나폴리가 우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 메뉴가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폴리는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 삭제를 위해 설득하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고 이는 김민재가 오는 여름 나폴리를 떠날 생각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민재는 33년 만에 나폴리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 주역입니다. 단기간 내 세리에 A 최고 수비수로 떠오르자 수많은 빅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가장 적극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 수많은 구단들이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민재는 이적설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우승 주역을 놓치고 싶지 않은 나폴리는 김민재와 재계약 협상에서 연봉 인상과 함께 바이아웃 삭제를 추진했지만 김민재가 이 바이아웃 삭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김민재의 메뉴행 가능성에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메뉴는 조금 하락세를 타기는 했지만 EPL 최고 명가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 팬이라면 박지성이 활약하던 시절 누구나 응원했던 최고의 팀입니다. 두 번째 맨유 소속 한국 선수를 갖는다는 건 한국 축구 전체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김민재의 이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나폴리 구단과 나폴리 팬들은 김민재의 이적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나폴리를 정상에 올려놓은 영웅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적한 지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난다는 사실에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기에 그만큼 서운함이 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나폴리도 이런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이 매체는 메뉴가 김민재를 압박하고 있고 강제로 김민재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폴리 우승의 주역이 한 시즌 만에 나폴리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김민재가 나폴리 팬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기에 섣부른 이별은 나폴리를 불쾌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 매체 일미오 나폴리 역시 나폴리가 김민재를 잃을 위험이 크고 한 시즌 만에 떠난다는 건 나폴리 구단과 나폴리 팬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이별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세계는 돈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은 200만 유로, 한국 돈 2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는 김민재의 현 연봉의 3배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뉴는 매출액이 전 세계 축구 클럽들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재정 규모가 남다른 메뉴와 달리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나폴리 입장에선 메뉴와 같은 규모의 제안을 김민재에게 전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이 끝나면 유럽 축구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김민재 선수의 이적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히샬리송이 그냥 토트넘에 남고 손흥민 선수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히샬리송은 너무 못했고 손흥민 선수는 애매한 활약을 했기에 토트넘에서는 히샬리송을 보낼 가능성이 크지만 대대적인 선수 개편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탈트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에 손흥민 선수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